그리고 뭘 하셔라. 지금은 1인 세팅하세요. 그래서 서울에는 이런 말 있잖아. 배민보다 쿠팡이 앞질렀다.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는데 물을 다 빠질 때 노져면 어떻게 합니까? 노가 부러집니다. 노가 부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폐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말로 이번에 안 잡으면 내년 더 힘들어져요. 제가 구조 생각하는 건 2.5명, 3명이라도 매출이 5천에서 6천은 찍혀야 되는 매장이 형성되지 않으면 26년도는 다 폐업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형성이 되어야만이 12월 또는 12월뿐만 아니라 26년도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요? 여기는 똑같은 거 아닌가요? 가만히 있어도 오릅니다. 가만히 있어도 오르는데 근데 요것들을 하면 더 날개를 달죠. 그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인스타, 당근, 네이버가 핵심적이다 지금은. 근데 이제 컨텐츠를 잘 잡아야 된다. 근데 이제 플랫폼에도 요것만 해서는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지는 않는다. 지금은 낮아져 있는 수요들을 땡겨오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땡겨오는 작업은 뭔가 미끼가 있어야 된다. 미끼가 사람들이 보는 곳에 줘야 된다 라는 내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이 하고 오프라인도 준다면은 효율적인 게 되게, 그러니까 다시 오른다가 아니고 더 안 떨어진다의 개념으로 해야 돼요. 방어한다. 12월까지 찬바람 불 때까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냐면 주변 사람들이 패딩을 입기 시작할 때입니다. 패딩을 입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다시 플랫폼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뭘 하셔라. 지금은 1인 세팅하세요. 1인분을 가장 식자재율이 낮은 것들만 뭉쳐서 그 뭉쳐가지고 조합을 만들어서 1인분 메뉴를 4개 정도 만드세요. 6개 만들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6개까지 만들면 안 됩니다. 그걸로 다 쏠립니다. 1인분짜리를 3개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한 3개 정도가 낫겠다. 1개에서 3개 정도를 만들어서 1인 플랫폼에 등록시킬 수 있는 것들을 만드세요. 왜냐? 졸라 바빴기 때문에 못했거든. 여름은 너무 바빴기 때문에. 지금 선선하죠? 네. 그럼 이제 다음 12월을 준비해야 되겠죠. 네. 다음에는 더 안정장치로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못했던 게 1인이죠. 왜냐? 여름에 다 투입이 된 것들이 1인 메뉴. 1인이 원래 1개였는데 6개까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쿠팡도 이제 그 1인 메뉴가 활성화됐고, 그리고 실질적인 매출의 플랫폼의 형식을 보았을 때는 올라갑니다. 1인 메뉴가 엄청 올라갔어요. 그래서 서울에는 이런 말 있잖아. 배민보다 쿠팡이 앞질렀다. 쿠팡은 1인 메뉴들을 더 많이 시켜 먹어요, 손님들이. 네. 그래서 앞지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비해서 다음 판매책을 준비할 시기이다. 그리고 12월 달에 잘하는 사람은 신메뉴를 또 준비합니다. 지금 1개월밖에 안 남았죠. 네. 준비해서 12월에 수요가 들어올 때 땡겨요.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는데 물을 다 빠질 때 노져면 어떻게 합니까? 노가 부러집니다. 네. 노가 부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폐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말로 이번에 안 잡으면, 이거 안 잡으면 내년 더 힘들어져요. 내년은 1인 플랫폼이 강화됐고 추가 수수료 인하는 없습니다. 배달 플랫폼에 대한 구조도 바뀌지 않습니다. 해봤자 내년 지방선거로 인해서 자영업자 표를 받기 위해서 자영업에 대한 매출을 올려주는 행위밖에 없을 거예요. 일시적이죠.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면 지금 플랫폼에서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수익률을 올려야 된다. 그럼 그 수익률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1인 메뉴로 매출 자체가 4천만 원 하던 게 5천만 원이 돼버렸으니 1인 메뉴의 점당 수익률을 높이는 작업으로 인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4천만 원 하는 기구들을 네. 5천만 원, 5,500만 원을 해도 4천만 원을 할 수 있는 피로도가 유지되게끔 만드는 것이 두 번째. 이거는 기계를 도입 안 하고 안 하더라도 식자재를 완성된 거를 좋은 거를 찾아서 넣던가, 아니면은 매출이 좀 나온 것은 외국인분이나 아니면은 딱 재료 준비만 해야 하는 애들을 딱 파트로 딱 나눠서 더 많이 조리를 하는 시간이 피로도가 낮아지게끔 만들던가, 구조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기간이라는 거죠. 추가적으로 위생. 그래서 이 부분이 형성이 되어야만이 12월 또는 12월뿐만 아니라 26년도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26년도는 일단 국민연금 인상률이 확정 났어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우려하는 것, 5인 미만이 3인 미만이란 와설이 떠도는데 뭔가 조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인원에 대한 복지를 늘리는 것이죠. 세 번째, 시급이 오릅니다. 네 번째, 퇴직금이 분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년 단위가 아니고 3개월 단위로. 그게 떠도는 와설이에요. 네. 근데 그 중에 몇 개만 되더라도 인건비의 수치는 비약적으로 올라가죠. 제가 구조 생각하는 건 2명 또는 3명, 2.5명, 3명이라도 매출이 5천에서 6천은 찍혀야 되는 매장이 형성되지 않으면 비로도는 준수한 수준에서 26년도는 다 폐업하실 거예요. 비용 자체가 올라갑니다. 추가적으로 26년도에는 식자재 인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미 고기 가격이 20%가 인상이 된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 식자재 가격, 인건비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개인 매장들은 빠르게 피로도를 줄여나가는 행위를 하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인건비를 줄이는 행위, 세 번째로는 이렇게 1인 메뉴 매출 자체의 볼륨을 더 올릴 수 있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거만 딱 체크해서 주안점을 딱 잡고 진행하시면 26년 살아남습니다. 참고로 왓더버거는 살아남습니다. 왜냐? 다 하고 있으니까요. 이미 저희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완화시키기 위해서 기계화 또는 추가적인 이제 맛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부분들을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인 메뉴는 지금 3개 정도, 4개 정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2월을 준비하고 있어요. 신메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은 그냥 오픈하고 나서 끝이 아니죠. 1년에 4바퀴를 잘 돌리는 것이 자영업자 프로입니다. 1년에 4바퀴 사람들이 움직이는 파동을 잘 이용해서 내가 수익을 빨아들일 때 빨아들이고 이제 수요가 없을 때는 나가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매출을 유지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까 12월에는 배달 쪽으로 이제 그래도 쏠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오프라인 매장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배달해야지. 그러니까 배달이 아니죠 이제는. 왜냐면은 오프라인과 배달로 보면은 오프라인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밥을 어떻게 먹고 있습니까? 저는 배달 전도사가 아니에요. 저 배달의 민족에서 광고 들어왔는데 안 했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배달은 오프라인과 비교를 했을 때 인식의 변화. 우리가 이제 은행을 예전에는 직접 찾아가서 돈을 맡겼지만 핸드폰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음식점은 그렇게 변하고 있다. 그리고 예전처럼 그러한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우리의 비용으로 들어오고 그 비용을 우리가 잘 컨텐츠화해서 더 잘 팔아야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체크하셔가지고 하지 않으면 폐업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거 공부를 좀 해봐야겠는데 네네. 저도 자세히 공부는 아직 안 해봤는데 지금 현재 이거는 뭐 좀 저보다 잘 아시는 분이 욕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덩어리로 좀 말씀드리자면 미국이 지금 현재 금리 인하가 들어갑니다.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이죠. 그럼 금리 인하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기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전지주 뭐 주식 얘기인데 전지주 이런 것들이 올라가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죠. AI 뭐 이제 태양광 이런 기업들 위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기업들 투자되고 지금 삼성전자가 10만 전자가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반도체 AI 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건 기정사실화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랑 연관이 있나요? 그래도 기업이 잘 되면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진 않나요? 있죠. 왜냐? 조금 딥니다. 그 기업들이 잘 돼서 밑에 있는 잘 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중소기업들 그 다음에 그 중소기업들의 일하는 사람들의 급여와 성과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그 사람들이 자영업에 쓰는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더 판매율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다. 근데 이것은 보통 경기에 대한 상향은 실물 경제에 대한 경기의 상향은 이건 이제 가상세계죠. 실물에 대한 성장은 보통 한 1년 반 뒤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보통 적용점은. 그래서 1년 반까지는 불황이다. 정부의 이런 액션들을 빼고서는. 그리고 보시면은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광고 콘텐츠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있죠. 배너에 대한 부분이나 그다음에 광고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서로 플랫폼들끼리 뺏어 먹는 경쟁을 하고 있다. 그걸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광고 싸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직 제가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요 우리 경제에 대해서 인건비 상승, 그다음에 이제 4대 보험료 인상, 그다음에 근로복지법 강화로 인해서 자영업자분들이 조금 비용이 늘어나고 그럼 비용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음식값을 올리겠죠. 음식값을 올리면 어떻게 되죠? 매출이 떨어지죠. 그럼 이제 음식값이 안 오르는 곳이 그리고 수익률이 그 자체적으로는 계속 좋은 곳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잡게 되겠죠. 그거를 하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